네, 알겠습니다. 화면 다 보이시죠? 네네. 예,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저 오늘 발표하게 된 배지수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말해주신 대로 이번 주 사실 크립토 규제에서 핫한 주였죠. 모두가 기다렸던 클래리티 액트가 이제 나오냐 안 나오냐, 패스하냐 안 패스하냐 상당히 좀 많은 게 걸려있던 한 주였는데,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어제 이제 클래리티 액트 빌이 나왔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열심히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발표는 사실 클래리티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게 지금 아직 비리고 이게 법이 아니고 사실 이게 법이 패스될지 안 될지 워낙 지금 걸려 있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 그것도 정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클래리티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 기대하는 게 많으실 텐데 아마 관련 사항 어차피 뭐 한 몇 주 내로는 이게 결판이 날 테니까 제일 뜨거운 감자지만 일단은 그거는 조금 간략하게 넘어갈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오늘 아까 방금 송 박사님 발표 들으면서 좀 놀랐던 게 사실 이제 어쨌든 송 박사님 이제 트레이더파이 쪽 관점에서 본 이제 디파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전 디파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해담 프레젠테이션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재밌게도 당연히 이제 디파이 쪽에서의 일종의 대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쪽의 느낌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발표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크립토 레귤레이션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지난 한 해는 사실 크립토 변호사라면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대격변이 있었던 한 해라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사실 새로운 주제가 던져지고 매일매일 저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불가능했을 것 같은 것들이 이번에 가능해지고 이게 사실은 워낙 바쁘게 급변하고 있는 이제 사회다 보니까 사실 재밌으면서도 이제 또 어디까지 되는 거지? 이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어떠한 진화들이 와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디파이를 특히 이렇게 적용해 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발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가 작년 5월 며칠쯤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넘은 건데 제가 여기서 세 가지를 마지막에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니어스 액트였고 두 번째가 이제 뉴 마켓 스트럭처 빌이었고 세 번째가 페더럴 에이전시 박편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니어스 다들 아셨겠지만 이제 빌로 패스가 됐죠. 그래가지고 2027년 초부터 이넥트가 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요 두 번째 이제 뉴 마켓 스트럭처 빌. 그 작년에 제가 2기 때 얘기했던 게 이 두 번째 얘기를 사실은 더 중요한 빌이다. 왜냐면 이 빌은 진정으로 이제 이게 이 CFTC와 SE 사이에 일어섰던 권력 다툼 이걸 이제 종결시킬 만한 그런 법안이고 이게 토큰이 시큐리티인지 커머디티인지에 대한 진정한 뭐랄까 클래리티를 주는 그런 법안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 법안이 이제 클래리티의 초안이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작년 1년이 넘는데 아직까지 사실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답답하기 짝을 수 없는 어떤 노력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1년째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어, 사실 작년에 제가 다뤘던 얘기는 사실 간단했습니다. 이제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그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던 건데요. 이제 크립토 토큰이 시큐리티인가 아닌가. 사실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이제 그 SEC 관련해서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이 토큰은 과연 이걸 증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저번 SEC 정권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많이 이걸 증권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CFTC 역시도 이걸 이제 권력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사실 그래서 뭐랄까 약간 권력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권력 다툼의 영역 표시? 뭐 어쨌든 그런 류의 이렇게 싸움들이 계속 진행되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까지 다뤘던 건데 좀 미시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토큰이 시큐리티인지 커머디티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규제가 적용되고 그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잠깐 나눴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은 SEC에서는 증권을 다루고 증권에서 핵심은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터는 개념입니다. 인베스트 컨트랙터라는 개념은 이거를 투자함으로써 이거를 사는 사람이 돈을 벌 거라는 각오를 하고 사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 거라는 각오죠. 그러니까 expectation of profit in a common price expected from others' efforts. 그러니까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걸 사는 게 경제적 이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게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파악한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오는 게 뭐 리플이 증권이다 아니다 뭐 코인베이스는 뭐 이런 걸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류의 이게 법적 사움도 계속 있었던 거고요. 반대로 CFTC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CFTC 같은 경우는 증권을 제한 모든 상품을 규제하는 게 기본적으로 CFTC입니다. CFTC는 이제 상품 선물 규제 위원회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한국은 제가 말씀드린 정확하게 대응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금감원 내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CFTC 다른 거는 모든 상품이지만 여기서 이제 캐치가 있죠. 여기서 이게 derivative 앵글이 있는가. 즉 여기서 이게 퓨처나 스왑에 어소시에이트 되는 프로덕트가 있는가에 한해서만 CFTC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웃기 이제 퓨처에서 수업스가 어쨌든 간 CFTC에서 요즘 뭐랄까 뜨거운 감자인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이퍼리크로 대표되는 펄프스, 즉 퓨처스 마켓이 있고 이제 폴리마켓으로 대표되는 이제 이벤트 컨트랙트, 이벤트 컨트랙트는 수압으로 규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CFTC 사실 이런 뭐랄까 이런 드리버티브 관련된 주제 때문에 사실 요즘엔 아주 뭐 밤샐 날이 없으면 바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제해야 되는지. 하지만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이제 그 이런 미시적인 관점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토큰이 증권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디파이에 관련 어떠한 영역에 접촉되는가를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디파이를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질문은, 그러니까 송 박사님도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이게 디파이를 제공하는 이 기업이, 혹은 이 단체가, 혹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증권사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게 기본 질문이에요. 이게 브로커 딜러라는 개념이고요. 혹은 디파이 프로토콜, 뭐 유니스왑이 됐든 무슨 프로토콜이 됐든 간에 이거를 익스체인지, 거래소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게 두 번째 규제고요. 세 번째 화두는 이제 클리어링 에이전시.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만약에 이게 증권이고 뭐 증권이 거래소로면은 당연히 그걸 상응하는 클리어링이나 이런 뭐 세틀먼트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있을 것인데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디파이는 non custodial structure 쪽에서 라는 거고요. SEC와 CFTC 내에서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개념이 각각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총 이 여섯 가지 개념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SEC의 증권사가 아닌 거를 증명을 해야 되고, CFTC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브로커 딜러가 아니면 FCM이 아니면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SEC 내에서 이게 거래소가 아니면 증명해야 되고, CFTC 내에서도 DCM이라는 거래소 상응하는 개념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클리어링이나 DCO라는 클리어링 리퀘어먼트가 없다라는 걸 역시 보여줘야 되는 사실 여섯 개이기 때문에 사실 힘든 배틀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섯 개를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어떻게 하면 이걸 릴리프를 얻을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게 디파이 규제하는 이게 약간 여섯 가지 필러라고 해도 되고요. 당연히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기본적인 트레디셔널 금융 같은 언더라이터라는 개념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아니더라도 스탁을 프로모트하는 프로모터, 이거 스태츄토리 셀러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뭐 이걸 다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모 디파이에 어떤 자산이 올라왔는데 그 자산이 스캠일 때, 그럼 디파이는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SEC랑 CFTC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간에 거래소인가 증권사인가 은증권사 뭐 뭐랄까 할까요 그 중개인인가 이런 류의 개념들이 항상 이제 디파이를 해당하는 디파이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들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SEC, CFTC 그리고 컨그레스 각각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 왔고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제가 간단하게 볼 건데요. 일단 제일 큰 변화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영역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enforcement, 그러니까 법적 소송을 걸어가지고 뭐랄까 이 땅 따먹기를 하던 이런 거 조금 더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코올디네이션을 하고 어쨌든 간에 같이 디파이 협력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SEC의 새로 된 체어인 펄 애킨스나 CFTC의 새로 임명된 체어인 마이클 실리그는 역시 둘 다 프로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프렌리하고 크립토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뭐랄까 프로 크립토한 보이스 많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EC와 CFTC 자체가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서 프로젝트 크립토라고 해가지고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새로운 규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exemption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포스먼트를 많이 줄인 상황이고요. 사실 인포스먼트를 뭐랄까 이제 완벽한 사기나 그런 케이스가 아닌 한에서는 사실상 인포스먼트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네 번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SEC와 CFTC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뭐 릴리프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SEC와 CFTC가 현재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하모네이션 이니시티브고 이게 뭐 이런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특이했던 게 3월 17일 날 SEC와 CFTC가 합동으로 토큰 텍소노미나 인터프리테이션을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EC와 CFTC가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토큰은 시큐리티고 이러이러한 토큰은 커머디티로 분류할 것이며 이러이러한 토큰은 뭐가 아니다라고 직접 이렇게 해서 성명서를 내놓은 건데요. 사실은 상당히 유의미한 단계죠. 그러니까 이제
둘이 협력을 해가지고 아 그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리플 등등등은 코모디티로 우리가 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셈이고 노골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시큐리티에 해당하는 거는 디지털 시큐리티 우리 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이제 지니어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패스된 그건 논외로 치고, 네 번째로는 이제 콜렉티블, 즉 밈 코인이나 NFT 같은 거는 CFTC, SEC의 권한 밖에 있다. 밖에 있을 수 있다라고 선언한 게 사실은 좀 더 놀라운 그런 방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에이전트가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네 종류의 토큰을 직접 분류하고 이 토큰이 어떠한 이런 레귤레토리에 이렇게 속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게 상당히 유의미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SEC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보면요. 자, 이제 SEC 같은 건 제일 큰 게 이제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전형적으로 이제 크립토를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는 크립토 전문 TF를 꾸렸다고 보면 사실 그게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크립토 TF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진짜로 그 이제 크립토 인더스트리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 필요사항이 있으면 가가지고 여기 대화의 창구도 있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크립토 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많이 넘어왔고, SEC 쪽으로.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보이스도 있고, 인더스트리에 대한 그런, 뭐랄까, 인트레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뭐랄까, 삼박자들이 잘 맞아 떨어가면서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스크립트가 여러 가지 뭐 크립토 관련된 일들이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한 걸 넘어가지고 뭐 밈코인은 시큐리티가 아니다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스테이트먼트 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재미있는 구석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그 디파이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일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이제 4월 13일 날 나왔던 이제 브로커 딜러 스테이트멘트입니다. 이제 이게 어떤 스테이트멘트면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스테이트멘트인데요. 2020년 4월 13일 날 SEC의 디비전 트레이딩 마켓에서 내놓은 스테이트멘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뭐랄까, 디파이 월렛과 디파이 프론트엔드, 즉 웹사이트들을 우리가 그 뭐 특정 조건에 부합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더 이상 증권사로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각종 디파이 월렛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조인한 뭐 코인베이스 월렛이 있을 수 있고 뭐 유니스왑도 월렛이 있고 각종 월렛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월렛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토큰을 사거나 뭘 사고 하는데 사실 모든 월렛 그리고 모든 프론트엔드 고민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고민은 만약에 그 여기서 거래를 허용한 상품 중에 하나가 시큐리티면은 그러니까 증권이면 어떡하지? 라는 게 사실 제일 큰 고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증권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럼 증권사로 규제가 되는 건가? 라고 사실 모두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SEC가 내놓은 스테이트먼트는 몇몇 가지 이런 그 리퀘어먼트를 충족을 한다면은 우리는 굳이 증권사로 너를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조건들이 뭐가 있냐면은 뭐 유저가 직접 파라미터를 세트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가스피나 뭐 아니면은 뭐 라우팅이나 뭐 그런 걸 유저가 직접 커스터마이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면 당연히 마케팅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피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가 직접 내는 피.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레베뉴 스플릿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피 같은 거를 뭐 리베이트 받는 뭐 그런 유가 아닌. 그러니까 가스 피랑 뭐 아니면 라우팅 피 그런 걸 유저가 그냥 단순히 내는 뭐 그러한 구조, 그런 심플한 구조를 충족했을 때 우리는 너네를 증권사 규제를 안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먼트에서 SEC가 정확하게 내놓은 또 이제 what breaks it.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익셉션을 몇 개 내놨는데요. 예를 들면은 taking or routing orders. 만약에 어떤 월렛이 어 제 주문을 직접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를 세 개를 사고 싶은데 사줘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찾아요 걸 사줬어요. 그런 류의 행위면은 기본적으로 taking or routing orders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 exemption에 해당이 안 한다. 그러니까 exemption을 브레이크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 사실 좀 뭐랄까 그 디파이 기본적인 개념이죠. 만약에 커스터디 상대방의 자산을 본인이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soliciting specific trades 어떠한 트레이드를 레커멘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드바이스를 준다든가 아니면 익세큐팅을 셀링을 한다든가 만약에 이런 행위들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증권 거래소, 그러니까 증권사, 중개인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만약에 너가 하는 이 월렛이 하는 게 단순히 디파이 프로토콜과 연동을 해가지고 이 한 에셋과 한 에셋과의 뭐 AMM을 통해서 뭐가 됐든 간에 그 거래되는 라웃을 보여주는 거고 그걸 유저가 직접 사인을 하는 그런 구조라면은 우리가 굳이 증권사로 규제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이 스테이트먼트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 가지 유의미한 게 이거는 그러니까 SEC가 내놓은 성명문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고 사실 이게 무슨 뭐 엄청난 법적 효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걸 리쓴다는데 무슨 뭐 어떤 뭐 절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거 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법적 효력이 얼마나 셀지는 사실은 좀 의문부호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직접 이런 스테이트를 내놨다는 게 어쨌든 이 SEC의 퍼스처를 잘 보여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던 게 이제 SEC에서 이노베이션 exemption이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왔었어요. 이게 한 저번 달 정도에 크게 화두가 됐던 주제인데요. SEC가 이노베이션 exemption 내놓으려고 한다. 이노베이션 exemption이 나오면은 뭐 각종 토큰화 시큐리티가 트레이딩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안 나온 상황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5월 19일 날 블룸버그에서 이제 SEC가 이제 트레이딩 크립토 버전 스탁스를 허용할 것이다라는 구조가 나왔다가 갑자기 5월 22일인가 3일 뒤에 갑자기 SC가 이거를 딜레이 시켰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다시 후속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사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SC에 내놓으려고 준비했던 룰이기 때문에 이 룰에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아마 추측컨대 그러니까 이 이노베이션 exemption이라고 하는 룰은 이 프로토콜과 거래소 간의 관계를 규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에 어떤 그 유니서 프로토콜이나 뭐 어떤 프로토콜에 무슨 에셋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프로토콜을 거래소로 규제하지 않겠다 류의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아마 추측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뭐 이게 딜레이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기존 뭐 주식 거래소들이 뭐 아마 반발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뭐 이거 전혀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뭐 당연히 증권 같은 건 뭐 NYSE나 뭐 나스닥에서 트레이딩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사실 디파이 트레이딩 베뉴에서 이게 있다고 이걸 허용해 준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그 트레이드파 입장은 사실은 조금 뭐랄까 어이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어쨌든 간에 왜냐면 이제 증권소의 거래에서 리스팅이 되려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고 또 증권소 자체도 여러 가지 규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런 반발심들이 뭐 전에 말했던 이 브로커딜러 스테이트먼트도 그렇고 이 SEC 스테이트먼트도 그렇고 기존 금융에서 사실 반발이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그래서 아마 그 미들 그라운드를 찾아야 되는 게 사실 SEC의 제일 큰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플레이어들과 어쨌든 간에 디파이 관해서 디파이의 펀더먼털한 캐릭터리스틱이 어떤 차이들이 있고 그걸 분석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 어떠한 규제가 적용돼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좀 뭐랄까 그 SEC의 고민 과제입니다. 요즘엔 사실은. 그 외에도 이제 SC에서 사실 세 가지 큰, 뭐랄까, 관심사들이 있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많이 말했던 이제 토큰화 시큐리티인데, 아까 송 박사님이 좀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증권들이나 뭐 펀드들이나 뭐 트레저리들이 이제 온체인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만약에 온체인에 있다고 했을 시,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아까 다시 한번 돌아와가지고, 이 증권들 중에 몇 개는 이제 미국에서 허용이 안 된 증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언도라든지 아니면은 메이저 이제 토크나이션 파트너를 내놓은 증권들은 사실 송 박사님 말한 대로 증권이라기보다 TRS, 즉 수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파생 상품을 한 토크나이즈된 구조고요. 그래서 그 해당 증권들의 프로스펙터스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사실 거래가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쵸?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인포를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SEC가. 그리고 이제 펀드나 트레저리 같은 경우는 온체인으로 올라왔을 시, 그걸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뭐 이거를 뭐 커스터디가 없을 시 예를 들어서 뭐 그걸 어떻게 규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토큰화 시큐리티는 사실 고민 반응이 상당히 크고요. 두 번째 경우는 아까 역시 송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DTC 토커나이제이션 파일럿. 이제 DTC 같은 경우 이제 그 트레저리를 아니 시큐리티 같은 걸 이제 뭐랄까 그 클리어링한 제일 큰 클리어링 에이전시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그 에셋을 토큰화이제이션을 허용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토큰에서 허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사실은 뭐 여기서의 토큰나이제이션은 사실 북스 앤 레코드 그러니까 레코드 키핑 용에서의 토큰나이제이션이 좀 더 가깝지 송박사 말씀대로 이거 사실은 뭐 디파이 관련된 내용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블록체인을 이제 북스 앤 레코드의 일환으로 본다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사실 또 이제 여러 가지 SEC가 또 사실 관심 가진 구조들이 있죠. 저번 주에 저희 카톡방에서 올라온 이제 디파이 랜딩 이제 뭐랄까 그 아베라든지 몰포에 해당되는 디파이 랜딩 그리고 디파이 랜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산을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있는데 그 운용사 어떻게 규제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이제 스테이킹. 우리가 이제 자산을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일들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스테이킹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스테이킹 리시프트를 받습니다. 리시프트를 토큰으로 받게 되는데 그 토큰을 시큐리티로 봐야 되는지, 그 증권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말 리시프트, 진짜 말 그대로 이거를 이제 그 영수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또 논의도 한참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또 SEC 내에서 토큰을 통한 캐피털 레이징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만약에 이게 뭐 IPO의 형태를 띈 뭐랄까 증권을 파는 구조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미들그라운드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넘어가가지고 만약에 합법적으로 토커나이즈 돼가지고 SEC한테 인정을 받은 시큐리티라면은 역시 뭐 슈퍼세이션이나 아니면 시큐리타이즈 통해서 나온 그런 시큐리티라면은 어떤 식으로 펀드레이징과 이슈런스를 뭐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도 오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 논의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SEC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제를 진화해야 되는 걸 얘기했고 이제 CFTC로 넘어와가지고 CFTC 같은 경우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CFTC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어티가 아직 패스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스팟 크립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파생 상품이 아닌 그냥 현물 크립토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규제 어토리티 자체가 뭐랄까 좀 더 낮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FT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랄까 기다리는 기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디파이 쪽에서 있는 드리프트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강하게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게 이제 CFTC 같은 경우 3월 17일 날 이제 팬텀이라는 월렛한테 노 액션 레터를 하나 내놓게 되거든요. 이제 팬텀 노 액션 레터라고 하는데 그 팬텀은 기본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 월렛에서 뭐 유니셋 월렛과 같은 월렛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노 액션 레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만약에 이 디파이 월렛이 CFTC 거래소, 그러니까 CFTC에 합법적으로 레지스터 있는 거래소와 이게 연결이 될 시, 너네를 증권사로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보자면, 이건 이제 SEC와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관심이 없던 SEC의 내용은 그 디파이와 연결하는 이제 프론트엔드 월렛들을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했을 시 증권사로 보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CFTC에서 내놓은 레터는 만약에 디파이 월렛이 기존의 CFTC 인터미디얼, CFTC의 거래소와 협력을 할 시 너를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번 기본적으로 이제 어떠한 registered intermediary와의 협력을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두 에이전시의 기조 차이를 제일 크게 보여준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E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너네가 어떤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했을 시에는 우리가 굳이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반면에 CFTC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팬텀 노역설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너네가 우리의 그 규제 속 안으로 들어올 시 우리는 그걸 훨씬 더 호의적으로 보겠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사실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디파이에서 드리프티브 마켓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 리퀴드가 있을 고 이제 폴리마켓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CFTC는 어쨌든 간에 그 이벤트 컨트롤을 치면은 약간 캘시, 즉 CFTC 내에 규제되어 있는 캘시 같은 그러한 거래소형 모델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거는 뭐랄까 조금 더 펀더멘털한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제 SEC 같은 경우는 증권을 다루고 CFTC는 파생 상품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파생 상품은 기본적으로 훨씬 더 리스크가 높은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벤트 컨트롤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죠. 펄프스만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간에 오버 콜레럴, 그러니까 언더 콜레럴에서 돼 있는 프로덕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콜레럴을 이제 홀드를 해야 되는 거고 커스터디를 해야 되는 그런 식의 구조인데 물론 이제 디파이에서 그걸 좀 심플리파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중개인이라든지 훨씬 더 어떠한 센트럴 파티의 영향이 훨씬 더 큰 시장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굳이 따지면 여기서 하이퍼리코드 같은 경우에도 뭐 새로운 마켓을 만들려면은 뭐 또 동의를 얻어야 되고 뭐 자본을 내야 되고 뭐 그런 이런 콜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봤을 시 그럼 뭐 아니면은 뭐 이벤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예스 컨트랙트와 노 컨트랙트를 같이 페어해 가지고 그걸 이제 100% 콜레럴화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분배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중개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리베티브 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런 구조 속에서 아무래도 CFTC는
CFTC에 레지스터된 중개인의 존재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CFTC 역시도 근데 이제 이런 그 본인의 레지스터된 엔티티 속에서 디지털 에세츠를 마진이나 이제 크레딧을 통보에는 이제 허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커스터머는 이제 뭐든 커스터머는 기본적으로 모든 그 트레이드에서 마진을 포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derivative 컨트랙트라면은 CFTC에서는 노골적으로 근데 너가 커스터머는 이 derivative 콜레러럴로 뭐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아니면 이제 토큰화이즈 시큐리티가 됐든 뭐든 간에를 받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셰이프는 여러 방향을 통해 가지고 tokenized real world assets can serve as derivative collateral. 그러니까 토크나이즈에 있는 RWA들을 derivative 하는 데 있어서 콜레럴로 허용을 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송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리미테이션 때문에 이게 사실 와이드리 어답트는 되고 있지 않고요. 뭐 왜냐면 사실 이게 디파이 이 토크나이즈 자체 이게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 진정한 세ttlement 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클리어링 레일이라는 거 역시도 토큰에서 그가 온체인이 이어야 사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상황 속에서 사실은 조금 더 뭐랄까 어 한 그 기조를 보여줬다 정도라고 저는 이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FT 같은 이제 이벤트 컨트롤터 펄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니어스와 이제 컨그레스를 잠깐 보자면은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이미 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한해 가지고 이제 그 뭐랄까 페더럴 뱅크가 됐든 간에 그 스테이트 뱅크가 됐든 간에 어떠한 한 뱅크가 그게 기존이 돼야 돼서 이 스테이블 코인 리저브가 원투원 베킹이 돼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주니어스 액트 기본 핵심이었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서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존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페이팔 USD 등등등 이미 그 미국에서 이제 은행을 규제하는 단체가 OCC라고 있는데 OCC와 협력을 해가지고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라는 그 뭐랄까 특수 목적 뱅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뱅크의 목적은 스테이블 코인 리저브가 1대1 베킹이 돼 있는가를 파악하는 그걸 파악하는 그런 뱅크 그런 특수 목적 뱅크를 설립을 해놓은 이미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주니어스 컴플라이언스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주니어스 컴플라이언스 아마 내년에 아마 이루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하우스를 패스했지만 아직 세네트에 지금 스톡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 사실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뭐 SEC에 이런 변화가 있었고 CATS에 이런 변화가 있었으니까 상당히 크립토에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뭐 SEC, CATS에 이러이런 법안들 내놨고 그러니까 이런 성명물들을 내놨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은 이제 크립토가 디벨롭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법제화가 된 건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SEC, CATS에 이런 성명문들 내놓거든가 아니면 스테이트멘트 내놨다든가 정도가 전부고 그러니까 뭐 노 액션 레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 액션 레터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일종의 선언문인데 그 역시도 이제 법적으로 그 지위가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이제 그 모든 이제 증권법의 기조가 되는 이제 하위 테스트라고 하죠. 이거 증권인지 아닌지 보는 하위 테스트는 SEC에서 만든 룰이 아니라 코르트에서 만든 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기본이나 하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무슨 오렌지 나무에 대한 뭐 그 인트레스를 파는데 이걸 중권을 밟 거니까 안 봐야 될 거냐에서 나온 이제 코트 메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런 법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굳이 콜트가 그걸 지킬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콜트가 역시도 이제 너네 이거 너무 그 너의 에이전시 라이트를 너무 그 뭐랄까 너무 익스펜드한 거 아니냐? 아니면 너 이게 법적으로 허용된 거냐? 라는 의문을 사실 그 콜트가 사실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스태츄가 중요한 것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래리티 같은 법안들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이제 계속 봐야겠지만 뭐 그거는 뭐 이제 의문사항이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SEC와 CFTC의 이런 기조들은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간에 적어도 이번 정권 내에서는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다 주목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유의미하게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냐면은 제 클래리티가 과연 패스할지 안 할지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SEC에서 내었던 이노베이션 익셉션이 패스할지 안 할지 세 번째는 이제 지니어스가 이제 어떻게 규제될 것이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에이전시를 어떤 식으로 규제할 것인지 특히 지니어스가 이제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일들을 주는 건 이제 그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죠. 지니어스 코인, 지니어스 섹트에서. 하지만 이제 어떻게든 이제 그걸 게러라운드 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저번에 나왔던 이제 OUSD가 좀 흥미로웠던 지점은 오픈 USD는 그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이슈런스와 그걸 통해서 활동하는 일들의 일부분을 그 어필리에이트에서 다시 이렇게 재분배하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에 OCC가 그걸 허용할 것인지 안 허용할 것인지 사실 법적으로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SEC와 CFTC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SEC에서 사실 제일 프로 크립토였던 커미셔너 커미셔너 피어스인데 그분이 이제 곧 나가고요. CFTC 같은 경우는 이제 5명의 커미션 원래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체어맨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4명의 베이컨스가 비었다는 소리인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채워넣을 것인지도 사실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그 SEC CFTC 내놓은 이런 스테이트먼트들이 이미 트랙 파이언스 내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은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좀 너무 빨리 말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쯤에서 대충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이걸 너무 갑자기 너무 패시미스틱한 노트에서 끝낸 것 같아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까지 봤던 것 중에서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가 사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워낙 일주일마다 사실 변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모든 게 사실은 뭐랄까 변호사로서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진화를 보는 게 그리고 이제 전통금융의 진정 이게 디파이가 진정 어떻게 그러니까 디파이에 대한 적어도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적용도 이게 좀 뭐랄까 이게 어떻게 트래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생각이 저변이 넓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뭐랄까 흥미롭고 재미있게 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엄청 댄스한 덱인데 아유, 시간에 잘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랩을 하셨는데. 아유, 근데 완전 이해가 쏙쏙 잘 됐습니다. 엄청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음. 어, 저도 질문이 있지만 일단 시간상 한 5분 정도 질문을 받을 텐데 다른 분부터 일단 질문 받겠습니다. 그, 있는데요.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음. 음, 제가 굉장히 그 쇼킹하게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크립토 관련된 법안에 스페시피컬리 한 건 아니고, 첫 번째는 법안을 대하는 태도? 제일 쇼킹했던 거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법을 바꾸자. 어, 법안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법이 어떻게 되는지, 로비스트도 많고 그렇잖아요. 수동적 대응이 아니고 능동적 대응하는 사람들. 저는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이 사람들은 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법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가려고 하는구나. 그거 하나였던 거고. 두 번째는 이 법이라는 게, oh shit, it matters a lot. 그, 이게 한번 제정이 되면 그 여파라던가 그 인더스트리 안에서 이 바뀌는 그 다이내믹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번 제정이 되면 그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제 발표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정해지는데 이렇게 빠져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나는 시큐리티가 되기 싫어. 나는 SEC 룰에 들기 싫어. CFCC 룰에 들기 싫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히려 어? 나는 얘네들한테 이렇게 호응하고 같이 규전에 묶이면서 스케일을 키워야지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회사는 그래, 내가 우리 그 배지수님 같은 분들 쫙 하여해가지고 법을 다 통찰을 한 다음에 옵티멀 스트래지를 쫙 짜가지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내비게이션을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세 개가 되게 저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법을 프로액티브하게 보는 사람들, 법이 주는 어마어마한 임팩트, 그리고 그 법을 보는 플레이어들의 대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뭐 제가 무슨 뭐 검사라도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질문 받으니까 사실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클래리티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브 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 있고 말씀드린 법안이 있고 당연히 그 위에 이제 헌법이 있지만 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규제가 있습니다. 이제 규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에이전시, SEC나 CFTC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규제고요. 법은 뭐랄까 성문화가 된 거죠. 그럼 이제 법은 이제 적혀져가지고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기록에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법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가 바뀐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무에서 유가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없었던 현재까지는 사실은 뭐랄까, SEC랑 CFTC가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는 시큐리티야. 이건 커머니티야. 디파이는 뭐 증권소야. 뭐 거래소야. 뭐랄까, 이러한 기존의 법을 어쨌든 간에 이제 릴레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그 입장도 이해가 되고 당연히 그 당시에 정치적 기조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뭐 가족 뭐 FTX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하면서 사실은 훨씬 더 지난 몇 년이 훨씬 더 혼돈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컸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 갑자기 이제 SC나 CFTC가 이걸 갑자기 이거 잡아오겠다고 하겠구나 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법이 설립된다는 건 법이 법무한다는 건 사실은 어쨌든 간에 뭐랄까 그런 에시쇼 시티를 그런 리스폰시빌리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게 정해진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클래리티 액트 같은 경우 법안을 보더라도 사실은 베이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뭐 익셈플 한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디센트럴 파이낸스가 뭐고 뭐 디센트럴 파이낸스 어디까지가 디파이고 약간 그런 데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큐리티든 뭐 커머디티에 대해서도 뭐 CFTC 규제를 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시큐리티가 커머디티로 바뀔 수가 있고 뭐 그러한 사실은 이제 에듀 케이스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클래리티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에이전시가 규제를 하는 데까지는 사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걸로 사실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중요한 first step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문화가 되고 송문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제는 무에서 유가 되고 기존의 이런 뭐랄까 에이전시들이 갑자기 규제하고 이렇게 인포스먼트를 통해 가지고 리걸 인포스먼트를 통해서 자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상황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 한 가지 추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이렇게 뭐 클래리티로 인해서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저는 이제 오르카랑 이제 솔라나 덱스에서 일하고 있는 유원상이고요. 그 한 가지 궁금했던 부분은 디파이 디파이 프로토콜이 이제 실제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라이선스들 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제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증권사들이랑 운용사들이랑 얘기하거나 또는 이제 미국 회사들이랑 얘기하면서 가장 크게 의문이 됐던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뭐 클래리티가 나온다 한들 기존에 있는 전통 구매에 있는 라이선스들 뭐 BD 라이선스나 뭐 TA나 등등 그런 것들을 따는 게 오히려 좋은 건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TradFi랑 DeFi가 융합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TradFi 라이선스를 그 DeFi 프로토콜 입장에서 갖고 오는 게 더,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런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걸 이제 순전히 이제 미국적인 관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하고자 하는 액티비티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본인의 액티비티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드리브티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ፐ프스나 퓨처스를 건들자고 한다면은, 뭐랄까, 이런 기조를 봤을 때, 협력을 해가지고 어쨌든 레지스트리 아니더라도 아니면 레지스트리 엔티티와 일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요.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브로커 딜러를 얘네가 인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히든로드라는 브로커 딜러를. 그러니까 이게 인스티튜셔널리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전통 금융 융합 등이 편하겠다라는 게 아마 리플의 생각일 것 같고. 근데 이제 단순히 디파이 프로토콜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이게 뭐랄까 더 이득보다 해가 많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non custodial하고 기본적으로 그걸 받지 않고 오더를 솔리시트하거나 액셉트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두 전제 조건인데 라이센스를 받음으로써 내고자 하는 메시징이 뭔지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워낙 복잡한 문제고 사실은 그건 뭐 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방향들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 질문 두 개, 짧은 질문 두 개가 있는데요. 음. 그, 이, 저는 뭐 SEC랑 CFTC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트래킹 해왔던 건 아닌데,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알력 다툼을 하는 게 결국에 뭐 디파이나 언체인의 친화적인 쪽으로 이, 이게 더 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제가 이런 기관들이 규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요. 뭐 내가 더 빡세게 하겠다, 뭐 내가 더 빡세게 하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조금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뭐 SEC가 저희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내가 더 오픈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제 뭔가 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브로커딜러 관련해서 유니엑스 같은 라우터나 RFQ 이제 익스체인지들도 그런 브로커 딜러 같은데 이제 속하게 될 텐데, 이런 뉴스들이 있을 때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당장 이렇게 뭐를 때리겠다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지켜보시는지, 뭐 이런 걸 뭐 내일 닫아야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보시는지, 좀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SC는 전 정권에서 이제 그 유명하죠. 악명 높은 이제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았을 시, 사실은 크립토에는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잖아요. 이게 협조적이지 않았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새로운 SC 체어가 들어가 나와서 상당히 친화적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버나잇으로 180도가 된 거예요. SC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SC를 좀 무서워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급변을 했었고. 이제 그 CFTC는 그때 이제 SEC에 맞서가지고 훨씬 더 크립토 친화적인 기조를 유지를 해왔었죠, 이제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음, 규제하지 않겠다. 뭐 약간 그래서 권력 다투는 게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건 이제 금감원 내에서 파생 상품과 증권을 다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파생 상품과 증권은 이제 다른 독립된 에이전시 있기 때문에 사실 권력 다툼이 있는 거고. 근데 두 가지죠. 어쨌든 이제 이제는 이제 그 권력 다툼이 보다 이제 협력적인 구조로 나가고 기본적으로 훨씬 더, 그리고 두 부서 모두가 크립토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뭐 지난 그 경쟁과 이런 그 시대를 떠나가지고 훨씬 더 화합의 장이라고 하나, 좀 너무 거창한데 뭐 그런 시대로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음,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랄까, 이게 좀 민감한 점이 있어요. 저도 사실 뭐 그냥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트레이드파이와 협력을 하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디파이 레일로만 이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제 디파이 순전히 백엔드로만 음,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근데 다만 이제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유니섭이 어제 내놓은 그 트위터에 내놓은 이제 뉴스 중 하나가 이제 시큐리타이즈나 아니면은 그 뭐지 슈퍼스테이트 등과 협력을 해가지고 퍼미션드 풀이라는 걸 런칭을 했거든요. 퍼미션 풀 같은 경우에 이제 풀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KYC나 AML들이나 뭐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직접적으로 이제 그 이슈어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내놨다는 음. 건데, 뭐 아마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고민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짧은 질문 한 가지만 더 하면, 그 유니엑스 같은 경우에는 API로 원래 프로바이더들한테 그 수업 API 같은 것도 많이 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그 아까 브로커딜러에서 프론트엔드만 그런 쪽에 해당한다고 하셨었는데, API로 예를 들어 유니엑스가 프론트엔드 없고 그런 원래 통해서 사람들이 다 수업을 한다고 하면 유니엑스 그 API도 브로커딜러 같은 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프론트엔드에 대한 얘기만 하기 위한 뭐 안내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서 해당 사항이 없나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은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뭐,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내용들 또 추가적으로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러면 단톡방에서
뭐 추가적으로 또 질문 드리고 또 논의 나누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배지수님 고맙습니다. 뭐 그대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네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오늘 세션 마무리하고요. 오늘 참여해주시고 또 질문 주시고 송 박사님, 지수님 감사드리고 또 저희 그러면은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